그 아침 먹는데도 수녀들을 만나잖아요. 또 수녀는 또 순수함의 상징이니까 또 관심 가져. 그렇죠. 수녀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아까 말했던 퓨어한 그런 존재니까요. 그 수녀들 괜히 이제 수녀들한테 괜히 계속 그 돈도 없는데 모금하잖아요. 안 받겠다는데 캐척. 좀 약간 나대는 게 있어요. 주인공이. 아니 모금 활동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야. 밥 먹으러 왔나? 그쵸? 네, 그쵸. 밥 먹으러 왔는데 바구니. 굳이. 그리고 수녀들이 약간 수녀들은 이제 가난하다 생각하고 이미 온 바구니도 낡았고 뭐뭐 하면서 그런 거 보면 마음 아프다면서. 혼자 난리 굿이다 그냥. 그러다가 자기 승부 얘기하잖아요. 자선 사업 많이 하는데 옷차림도 활동만큼이나 요란스럽다고 하는데 아마 이 모금을 할 때 옷차림을 규제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숙모 안 나갈 거란 식으로 화려하게 못하게 하면은 안 할 거란 식으로 물질주의와 속물로 이루어진 그렇죠. 가족이고 뭐고 다 까죠.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죠. 근데 본인도 그냥 겉모습이나 이런 것만 보고 또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차림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사실. 수녀가 어떤 활동을 했고 뭐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필요 없어. 수녀니까. 나는 돈을 낸다. 억지로라도 받아라. 돈 제일 많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하죠. 갈 때도 자기가 밥값 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행색이 본인이 더 가난할 걸 잠도 못 자고. 그렇지. 게다가 수녀 봤을 때 얼마나 애기겠어. 맞아. 코 묻은 돈이야. 그치. 뭘 코 묻은 돈이. 그리고 여기서 가방 이야기 하지 않나요? 맞아요. 자기가 유복 좀 가방이 네. 맞아. 가방인데 그 기숙사에서 같이 룸메이트 된 애가 약간 낡은 가방.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일부러 걔가 부끄러울까봐 침대 밑에 자기 가방을 뒀는데 그 친구가 선반위에 그 가방 두는 곳에 일부러 내 거인 척 하려고 그 친구는. 콜필드의 가방을 꺼내서 그걸 약간 위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약간 위선적이야. 왜냐면 그 가방 깠거든. 거기다가 그런 가방은 왜 들지 않을 것 같은 가방이라면서. 심지어 바꿔주고 싶다고 얘기해. 지금 또 사면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카드로. 세상 물정 몰라 지금. 그러니까 약간 좀 재밌어 하는 짓이. 그 가방 얘기를 자기 딴에는 엄청 멋있고 내가 이런 정도로 이런 가난과 위선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 자기가 잘 사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어른들의 위선을 지금 약간 비판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을 또 비판하고 거부하는 10대, 20대의 그런 시선들도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한 행동들이 위선적이었다가 순수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건 또 없어.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쓴 것 같기도 하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굉장히 이제 가차없이 비판하죠. 기성세대만 욕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모습? 대리만족도 있지. 그 룸메이트 마음도 이해간다. 뭔가 이 집이란다. 우리 기숙사 이 방에 이런 가방이 딱 먼저 보이게 있고, 나도 뭔가 이거에 합류된 것 같고.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주워줬을 수도 있어. 좋은 마음으로? 그렇지. 뭐, 비싼 거니까 이렇게 올라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는 또 그만큼 자기는 수녀한테 모금도 하고 더 못 줘서 난리잖아요. 더 주고 싶은데. 그리고 뭐 가방도 바꿔주고 싶을 만큼 우리 집 약간 아버지가 돈이 많다 이렇게. 수녀님은 알까? 전날에 창녀를 불러다 배를 얻어맞고. 아유. 어찌 보면 자기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사실도 굉장히 위선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요조네 요조. 그게 굉장히 뭔가 좀 뭐라지? 이건 정리가 안 되네. 약간 부자에 대한 그런 약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을 버릴 수는 없는 자기 환경? 그렇죠. 자기가 누리는 것도 많은데 누리는 것도 생각을 못 하죠. 그렇죠. 안 아니, 하려고 극 중에서 보면 돈은 또 엄청 펑펑 써요. 돈 엄청 많이 써. 요로 아니에요? 조금 추워서 택시 탔다. 그 동생한테 돈 받아가지고 택시 타잖아요. 진정한 코 묻은 돈을 받아서 울잖아. 그래도 그것도 생각을 해서 조금 덜 쓰려고 노력 엄청 해요. 돈 없으면 못 살아. 이 스타일 보니까. 그렇죠. 오두막이 무슨 오두막이야. 그래 맞아. 지금 이제 콜필드는 계속 결국 셀리란 여자랑 그 연락을 해가지고 약속을 잡잖아요. 그렇죠. 이게 웃긴 게 콜필드에 여자 2명이 있어요. 셀리. 하나는 셀리고 하나는 헤이즈인데 그렇죠. 셀리는 약간
외모는 정말 예쁜 사람인데 속물적이야. 그렇죠. 조금은 더럽혀진 여자. 자기 외모라던가 이런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남자를 따질 때도 어떤 대학을 나오고 아이비리그에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연극 같은 것을 봐서 처음에 연극을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 흥미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대중적이고 그냥 안에 알맹이 없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하나는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어떤 교감을 조금 했던 여자인 거죠. 그쵸. 약간 정서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교감을 많이. 걔가 의붓아버지랑 사는 애. 맞아. 맞아요, 의붓아버지랑 맞아요. 사는. 입술 빼고 다 뽀뽀하게 해준 그녀. 근데 걔랑도 그런 부분만 집중해서 아니 읽지 대목에서 마시고. 위로를 해주려고 옆에 앉았는데 울잖아. 여자 훌쩍이는데 막 얼굴에 뽀뽀라는데 입술 빼고. 근데 그것도 다 그렇게. 자기 혼자 만든 스토리야. 그래? 왜냐면 그 여자애는 실질적으로 아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자기 입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뭔가 얘가 망상이가 이거. 그치, 그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순수의 상징처럼 뭔가 스토리를 입힌 거지, 이 여자. 그러니까 자기 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지 자기 입장에서만 나왔잖아. 여자 입장은 뭐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 다른 의미로 병원 갔나 봐. 그럴 수도 있지. 콜필드. 그랬는데 이런 여자가 또 그런 잘 나가는 남자를 또 만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격분을 하죠. 지금 콜필드가 말하는 헤이즈랑 실제 헤이즈가 조금 달라서 나는 격분? 콜필드 자기 눈에만 보인 그런 헤이즈? 그렇죠. 그래서 너무 웃긴 게 헤이즈랑 지금 셀리가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헤이즈를 정말 생각해요. 생각해. 그래서 자기 룸메를 때리죠. 자기 룸메한테 덤벼서 맞을 정도로 헤이즈를 생각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헤이즈한테는 절대 연락을 못해. 그렇죠. 계속 연락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네. 진짜 내 마음이 가는 헤이즈는 연락을 못하고 계속 약간 만나긴 애매한 셀리한테 그렇죠. 계속 연락을. 약간 헤이즈를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순수의 결정체인 여신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깰 것 같으니까 그쵸. 안 부르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잤는지 안 잤는지 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그거를 진실을 자기 입에서 그 질문이 나갈까 봐 너무 두려운 거지. 그렇지. 그에 반해 이제 셀리는 그것보다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셀리가 근데 진짜 여친 맞아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여자들은 다 썸녀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근데 셀리도 다른 남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썸녀죠. 셀리도 즐기는 거지. 남자한테 인기 많은 그렇죠. 거를. 자기 예쁜 거 아니까. 집에 전화 오고 이러는 게 약간 인기의 척도? 그리고 얘네 파티 문화가 있는데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더라도 약간 그 핫한 인물이나 자기가 마음에 둔, 그러니까 사귀진 않더라도 그런 애한테 같이 가서 전화를 하잖아요. 꼭 그 파티메이트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꼭 있더라고. 셀리도 네, 자기 같이. 불러주니까 좋아서 간 거지. 그렇죠. 그게 콜필드가 못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콜필드가 나름 좀 뭐 잘생겼다고 그래. 하면 그렇지만 남자들도 좋아하고. 아는 누님이 인물 좋아졌다 인물은 하잖아. 괜찮다. 이제 그래서 콜비드는 막 헤이즈를 부르고 싶은데 결국 셀리라는 그렇죠. 여자친구를 연락했어. 연극 보자고 이제 불러 약속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셀리를 까. 약간 생각 없는 여자라는 식으로. 근데 예쁘다고는 얘기해. 근데 그쵸. 이쁘긴 이쁜가 봐. 다 셀리 이쁘다고 해. 그렇죠. 맞아. 또 이모는 더럽게 따져요. 아 이모란다 외모. 외모 따지고 외모라도 그렇게 그리고 따져요. 셀리가 조속한 연극을 좋아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만나주니까 이제 신나서 가는 거죠. 그렇지. 연극도- 누가 봐도 이쁘니까. 그래서 계속 걸어가면서 약속 장소로 스케이트를 타려 하는 그 피비가 막내 동생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또래처럼 보이는 아이에게 피비를 아냐고 묻고 걔네가 박물관 갔을걸요 하잖아요. 그 뜬금 박물관으로 걸어가잖아요. 이 박물관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나중에도. 네. 이제 여기 약간 중요한 장면이긴 해요. 그냥 보면서 박물관을 향하는데 자신도 어릴 적에 학교에서 박물관에 갔던 걸 회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박물관에서 가장 좋은 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문구 자체가 박물관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변하는 게 싫은 거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때로는 이제 변하지 않고 순수한 채로 뭔가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콜빌드 입장에서. 맞아.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유일하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우리들일 것이다. 나이를 더 먹는다거나 그래서는 아니다. 정확하게 그건 아니다. 그저 우리는 늘 변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간 사냥 모자를 꺼냈어요. 또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또 컨셉을 잡네요. 장난 아닌 또.
그리고 본인도 이걸 쓸 때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본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쓴 거야. 비도 와 있고 막. 그리고 전형적인 중이병 말기인데 이거는.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속마음. 걸으면서 어떤 것들은, 걸어가면서 이제 생각하죠. 어떤 것들은 계속 그 자리에 두어야만 한다. 그렇죠. 정말 그런. 그러니까 박물관은 모든 게 그대로잖아요. 박제되어 있는데, 그 순수의 보존이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지. 바보는 아닌데. 바보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무언가 변하는 것이 정말 두렵거나 싫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원래 아이라는 게 순수함이 결정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가 성장해서 속물적인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합리해 보였던 거죠. 피비도 이제 크면은 이런 걸 회상하게 되잖아요. 내가 박물관 갔었고, 뭐 이런 어린 시절. 그러면 약간 피비도 어른이 되면 자기처럼 생각하는 고뇌와 이런 것들을 겪고, 어른처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속물처럼 변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를 인정하는 부분일 수도 있대요. 피비도 이제 순수함을 잃고 타락한 어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부분을 그렇죠. 박물관으로 덧대서 얘기하죠. 사람은 다 변하니까. 네. 괴로운 거지. 그걸 막아보려고 사냥 모자를 쓴 건가? 자, 이제 택시를 타고 셀리를 만나러 갑니다. 네. 이제 셀리와 연극을 보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내용이 저급하고. 내가 봤을 때는 순수한 아이들이랑 헤이즈 말고는 다 싫어. 그래. 뻔하니 연극도 싫어. 이것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꾸 요즘 말 써서 그런데 불만충이라고. 모든 거 다 불만이라고. 연기 너무 잘해도 까지 않아요? 연기에 대해서도 막 평가해요. 허위라고 생각해.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허위니까.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럴 뭔가 수가 허구적인 있어요. 게 자기 눈엔 정말 이제 그런 순수하지 못한 거로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결국 마음에 드는 건 순수한 어린아이들 그 길 건너면서 애가 노래 부르잖아요. 네. 그거 되게 마음이 다 정화됐다고. 마음 풀린다고? 그 노래 제목이 뭐였죠? 로버트 번스라는 시인의 서정시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이래 한 소절을 인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리랑 이제 연극 다 보고. 연극 다 보고 셀리한테 완전 실수하잖아요. 그 스케이트를 타러 가죠. 그 타러 가서 거기서 굉장한 뭔가 그 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연극을 맞아. 보는데 기다리는데 어떤 남자애를 잘난 만나요. 남자가 또 그렇지 왔어. 계속 자꾸 잘난 남자 쳐다보잖아요. 잘난 남자가 와가지고 얘기해. 셀리랑 안척하는데 그 셋이 있는데 자기 소외됐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기의 눈에는 셀리가 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떨어.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셀리도 그렇고 그 남자도 둘 다 위선적이고 허세 가득해 보이는 거야. 재수 없는 거지. 본인의 허세 생각을 안 하고. 셋이서 놀까봐 엄청 불안해하잖아. 택시 같이 타고 가자고 할까봐. 그래서 이제 빈장이 상했는데 스케이트를 타러 가가지고 스케이트 타러 가서도 또 셀리의 예쁜 모습 보고 또 좋아해. 근데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셀리도 짜증나는 거지. 뭐 오두막 얘기하고. 이제 자기랑 같이 떠나자고. 자꾸 진짜 뭔가 학교 재밌냐고 하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진짜 셀리를 좋아해서 그럼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 본인도 놀라지 않아요? 사랑해 하는데, 어이구. 본인 스스로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와서 안 사랑하는데. 아니, 셀리는 지금 살면 만족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우리 여기를 떠나자고, 서부로 가자고. 맞아요. 정말 그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해요. 셀리 입장에서 너무 황당해. 갑자기 나는 이렇게 막 구두 좋은 거 신고, 나 이렇게 막 이렇게 거울 내 모습 보는 거 좋은데 새 옷 입고. 만족스러운데. 이 치마 입고 싶어가지고 스케이트 타러 오는 그런 앤데 지금 오두막에 가자 그럼. 그 말 실수하잖아요. 크게 하잖아. 이제 약간 셀리는 좀 흥이 붙었었는데 갑자기 뭐 떠나자니 뭐 여기 오두막에 살자니 이런 소리 하니까 셀리가 좀 짜증내니까 자기 말 안 받아주니까 콜빌드가 이제 그만 가자. 사실 너랑 있으면 답답해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셀리가 막 천장 뚫어질 정도로 소리 지르고.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실제로? 완전 싫죠. 아니, 스케이트 타러 와가지고. 이제 가자. 그래, 갈 수 있지. 근데 이유가 너랑 같이 있으면 답답해서 말이야. 왜 불렀어 그러면? 질렸다는 거잖아. 질렸다는 거잖아요. 그냥 오기 싫다고 하던가.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으로 막 해야 되는 거를 입 밖으로 내뱉은 거죠. 그리고 이런 앤지 이미 알면서 예뻐서 만나놓고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집에 가잖아요. 나 가지 그래. 가버리고 콜필드가 외롭잖아요. 아, 계속 우울해요. 그래서 루스란 친구를 만나. 그렇죠. 근데 지가 꽈야. 아니 그리고 꼭 한 명이 떠나가면 꼭 누구를 만나려고 엄청 노력해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맞아, 혼자 있는 건 못 견뎌요. 그 이 루스란 친구가 약속이 있는데 이제 그 텀이 나서 온 거죠. 그렇죠, 잠시. 주변 사람들 착해. 그러니까 받아줘. 어떻게 돼. 짜증을 내면서. 그래놓고 이 루스란 친구를 언급하는데 변태 같은 놈. 분명 게이일 거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안 들면 게이야. 네, 이상한 농담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어떻게든 안 좋은 쪽으로 규정을 짓죠. 네. 그래놓고 붙잡아 두잖아요. 계속 농담하면서. 맞아, 계속 야한 농담만 던지 싫어하는데 무례하다고 하는데 계속 야한 농담 던지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루스가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콜빌드를. 그렇죠. 좀 뭔가 진짜 약간 철 좀 들어라. 그런 아, 말도 하고,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친구로서 가장 진실되게 조언한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콜빌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죠. 왜 콜피드 남의 말 안 들어? 아 그렇죠. 일단 남의 말 안 듣죠. 자기가 그냥 정신적인 입에서 그러니까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들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고. 이상하게 지금 읽은 고전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싶어 하고. 남의 말을 안 들어. 루스도 약속이 있어서 결국 가버려요. 도망간 것 같아. 질리지. 기가 질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콜빌드가 이렇게까지 우울해지고 뭔가 자꾸 마음속에 불안하고 혼란함을 겪는 게 다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외롭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 혼자가 되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가출하고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걸 그렇다고 입사해요? 아싸하죠. 아싸예요. 네. 그렇다고 또 외롭다고 또 계속 징징은 돼요. 징징대요. 그 바에 있다가 나와서도 자기를 말하기 지독하게 외롭고 우울했기 때문에 울면서 걷는다고 얘기하잖아. 걸었다고. 그냥 피비랑 같이 살아야 돼. 왜 멀리까지 갔어 학교를? 피비랑 했어야지.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감싸줄 사람 필요한 거예요. 밖에서는 술 먹고 어른인 척하고 담배 피고 다니지만 사실은 집에서 피비랑 같이 손잡고 춤추던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저 이제 자기랑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자꾸 우울함에 이제 이상 결정체를 헛소리만 하는 거죠. 계속하고. 그렇죠. 더 이상 부를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렇죠. 집에 몰래 들어가봐요. 피비가 보고 싶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가장 솔직히 보고 싶은 사람은 피비거든요. 근데 몰래 들어가는데 1시간 지난 뒤에 겨우 피비의 방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집이 그렇죠. 큰가 봐요. 그게 대저택인가 봐요. 아니면 너무 조심스러운 건가? 얘 성격에 심장 벌렁벌렁 터질 것 같아. 난 약간 비꼰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부자라는 설정도. 아니 난 엄마가 너무 예민하다길래 깨 있을 때도 있다길래 미치겠는 거지. 엄마 깨 아무리 있을까 봐. 그래도 뭐 1시간이나 걸릴 정도면. 그래도 자기 망상이야? 자기가 막 람보처럼 뭔가 난 그런 잠이 생각도 했어요. 1시간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얘가 약간 아까 그런 자기 혼자서 또 그 컨셉충처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렇게 부자인데 부자라서 돈 이렇게 아무 때나 막 쓰고 이러면서 어른들 위상 비난하면서 지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골 때리게 하고 다니는 얘의 행동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건가? 어쩔 수 없이 모순적인 게 세상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작가는. 다 그렇게. 네. 그리고 어쩌면 집이 정말 클 수도 있고. 그렇죠. 거대. 집 부자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피비를 만났는데 참 이 장면이 참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장면이더라고요. 피비를 만나는 게. 깨우잖아요. 그렇죠. 피비 짱 착하지 않아요? 피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일찍 왔잖아요. 예정보다. 오빠 수요일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했는데 눈치가 빨라가지고. 피비가 굉장히 똑똑해요. 한두 번 대학을 다녔어요. 이게 학습이 됐구나. 우리도 불안해. 견적 나오지, 강 나오는 거지. 대학 당한 거지. 오빠 또 꼬라지를 보니까 거짓골을 하고 왔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피비가 굉장히 구호를 계속 외치게 돼요.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야! 상상돼 총 들고 올 것 같아,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라는 말을 그래, 계속 4번이나 하는데. 퇴학을 당했으니.
그리고 피비가 계속 오빠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욕 좀 그만해라는 그쵸.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체가 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원문을 보면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번역된 거는 굉장히 순화돼서 나온 것 같은데. 아니 뭐라고 한 거지 욕을 계속 붙이면은? 아니, 뭐뭐 하면 무슨 발, 뭐 무슨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 막 네. 끝내고 막. 제가 이제 잘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왜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이를 먹으면 그런 행동이 굉장히 현타 오지 않아요? 철없는 짓이더라고요. 했던 만큼.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친구들끼리 있으면은 오히려 친구들 간의 유대감을 그렇게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말투가 그 당시에는. 일부러 더 그러는 근데 거지. 이제 우리도 서로 나이를 먹고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린애스러운 행동이라는 걸 알게 그러니까 되죠. 어떻게 션타르타까지 왔냐고요? 내 말은. 독서? 아 그거요? 왜 션타르타까지 왔어요? 그거는 그냥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현실의 냉혹함을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면은 뭔가 이제 그 사람의 말하는 걸 자꾸 듣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성이 보이더라고요. 말로서 그 사람의 인성과 이미지가 우와. 판단된다는 거를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입이 좀 가볍고 거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뭐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냥 보이는 이미지나 인성이라는 게 조금 저급하게 어떻게 사장님? 보일 수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말에서 확실히 말하는 거에서 그 말에서 그 사람의 뭔가 인성이 보인다는 다시 션타르타 생각이 왔다. 들어요. 그 말 하나에 요즘 오춘기인가 했는데 내가 오춘기가 끝났어. 지금 끝났어. 우리 어떻게? 아니 근데 사장님이 하는 거는 뭔가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한 그렇지. 그런 추임새 같은 느낌이 있지만 진심으로 하는 말 아니잖아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나 그냥 지금 집에 갔어요. 되게 실망했어요. 왜 그래? 컵이 더 실망할 게 뭐 있어? 갈 때까지 갔어. 그래 맞아. 아 근데 저는 이런 상대방을 보면서 약간 그렇게 느꼈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보면서. 그렇죠. 근데 사람을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그래도 계속 책을 읽었는데 그나마 이제 좀 독서가 잡아줬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한테 먼저 느끼고 나서 책을 읽고 나니까 더 그게 배를 오더라고요. 책을 나중에 접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또 헌혜가 있어가지고 이 책만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이런 친구. 다른 애들은 그냥 노는 놀이용 놀이. 책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뭔가 개성있고 특별하고 특이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또래의 나의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뭔가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책에 너무 빠지면은. 그래 콜피드처럼 나는 생각 안 하고. 불교에서 하는가? 모든 거는 실천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수양이 돼야 된다고. 션타르타 또 왔다. 그러니까 아, 현타르타도 현타르타. 안 좋은 거네. 아 내가 현타르타 된 거 같아. 현타 왔다 이거.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자, 현자 타임.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읽어주세요. 네, PB가 왜 퇴학당했냐고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합니다. 예, 막 이제 울면서. 근데 모든 내용을 얘기해줘도 안 믿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PB가 굉장히 이제 폭발했죠. 오빠에 대한 실망감이 폭발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진짜 피비가 오빠 너무 잘 알잖아요. 오빠는 모든 일이 다 싫어하는 거지. 그렇죠. 오빠는 모든 게 다 싫어? 도대체 좋아하는 게 뭐냐? 물어보죠.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콜빌드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하잖아. 오빠가 싫어하는 거 100만 가지도 넘을 거야. 맞아. 맞아. 나 미치겠더라. 여기서 콜빌드가 굉장히 자기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계속 이렇게 울고 오빠가 싫어하는 거 100만 가지도 넘고 오빠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다 안 믿는다. 넌 그냥 모든 일이 다 싫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뭐가 되고 싶은지 말해줄까? 내가 그놈의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말이야. 이렇게 해요. 이제 하이라이트 나오잖아요. 이거 쇼니 읽어주세요. 아 근데 PB가 굉장히 뼈 때리는 말 정말 잘하네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이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제 콜빌드는 나는 늘 넓은 호멜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고 얘기를 하죠.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의 어른들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할까?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알고 있어. 아, 정말 연기하기 어렵네요. 오, 이것도 정말 음악을 했던 게 다행인 것 같아. 이 부분도 욕을 막 섞어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 네. 아니, 왜 여기 음악 했던 건 무슨 상관이야? 아, 연기. 연기자를 안 했던 게 다행이다. 저 진짜 발령질. 그냥 연기다. 연기가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길지만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맞아요. 여기서 처음으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제 그런 직업? 그리고 이 책의 제목? 정체성? 이런 게 나오게 되죠. 나 좀 짠하더라, 이 부분은. 실컷 그렇죠. 욕해놓고. 그렇죠.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하는 걸 있잖아요. 보니까. 애들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거의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게 본인 얘기 같아요, 본인 얘기. 거. 본인을 잡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른이. 그러니까 벌써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속물이 아닌 아이들이 뭔가 순수한 상태를 계속 자기 유지시켜주고 싶은 그런 콜빌드의 바람을 그냥 직업으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나? 그리고 본인도 본인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렇죠.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런 이상하게 엇나가고 그렇죠. 근데 또 본인이 원했던 건 또 그게 아니야. 그렇죠. 또 자기를 잡아준 파수꾼이 있기를 원하죠. 응.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으세요? 어떤 내가 원하는 어른이, 내가 그리는 어른 있잖아요. 그 어른이 내 옆에 약간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약간 만들어주는 멘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상상? 많이 하죠. 저는 그런 멘토로 삼은 분들도 몇 명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형님들도 있고요. 나는 없으니까 괴롭죠.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게 자꾸 그분의 좋은 점을 본받고 닮아가려고 해요. 물론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속물적인 것도 있고 나쁜 그런 버릇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그 사람의 좋은 점, 훌륭한 점 이런 거 자꾸 본받으려 하니까 나 자신도 자꾸 바뀌는 게 느껴지는 거죠. 변화하고. 제가 사실 굉장히 젊었을 때 반항적이고 좀 믿어지지 않아. 개념 없고 좀 약간 비슷한 홀비드처럼 세상에 불만이 많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멘토 삼을 만한 그런 좋은 형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겠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주대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나도 그래, 시간이 우리는 그 바뀐 후에 숀 타르트만 봐서 맞아요. 숀 타르트 옛날에 그렇게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게 이거 똑같이 이제 않아. 뭐만 아이씨 이렇게 했죠. 그래 탁구 영상에서 약간 하더라 욕을. 탁구 잘 안 되니까. 전화도 안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갑자기. 아니 근데 원래 운동 경기하면 다 욕을 해요. 그렇죠. 그거는 그거 상관없이 내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네. 게임할 때랑.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순수성을 잃지 않는 가둬놓고 키우면 뭐.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거는 위선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박물관이 좋다 했잖아요. 변하지 박제하고. 않는 것. 그리고 피비까지는 괜찮은데 죽은 동생을 계속 그리잖아. 본인이 약간 정화가 필요할 때마다 죽은 동생을 탁 그 상태로 박제를 시켜놓고 계속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야. 자기는 자기는 계속 변해. 자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매춘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죠. 자기가 되게 퓨어하게 생각하는 사람, 뭐 피비라던가 아니면 헤이즈 이런 사람들 절대 더럽혀지면 안 되고. 세상의 이치라는 거는 원래 변하잖아요. 모든 게 변하고 왜 우리가 그 바위도 그 변할 것 같지 않은 바위도 자꾸 물을 만나면은 파도 같은 거나 그 폭포를 만나면 깎여져서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도 자꾸 이게 변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있고 이게 그렇죠. 막 부딪히고 점점-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다듬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그렇죠. 건데 그런 건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본인도 순수성을 끝까지 잘 지키기 조금 힘들어하면서 자꾸만 주변이 순수했으면 좋겠다 강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작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운동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생각한 그 순수성이 훼손되는 걸 너무 두려워했던 거죠. 그게 자꾸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자기가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은 계속 왜곡되니까 그렇죠. 변질이 될까봐. 뭐 혹시 알아요? 자기 이런 약간 어른, 이런 파수꾼이 있으면 자기 퇴학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약간 생각을 잡아줄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 찾아가잖아요. 이제 찾아가 처음에도. 네, 코빌드 보면은 뭔가 선생님들을 만나서 자기를 뭔가 잡아주. 그러니까 조언이 네. 필요해서 삶의 조언이 필요해서 시작하는데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잔소리만 하잖아요. 기침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너가 그렇게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본인은 호밀밭에 파수꾼 못 만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하는 말은 이제 걱정을 가정한 훈계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솔직히 네. 그 어른들 잔소리가 진짜 나를 생각해서 하는 잔소리보다는 본인 눈에 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적 위주로 보통 많이 얘기하죠. 예. 사회복지사 하면 잘 어울리겠다. 청소년 아동. 못할 것 같은데. 아 거기는 약간 도와줘야 될 애들이니까. 성격이 그렇지 않아. 부잣집 아들이어가지고. 일단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습관이 돼야 그런 걸 네, 하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오히려 PB가 하면은 더 어울릴 수도 있어. 맞아, 맞아. 근데 이게 1차원적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옆에서 봐주는 어른이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다. 그렇죠. 뭔 등급고 이건.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외출한 상황이란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방이 없다는 걸 1시간 동안 걸려서 왔는데 PB 방에. 그래서 전화를 하잖아요. 엔톨리니 선생님한테. 그렇죠. 또 선생님한테. 자기가 생각해 과거에 자기 선생님이었다. 앤토니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이분이 자기 학교에서 누가 뛰어내려 애가 그렇죠. 학생이 뛰어내렸는데 모두가 의학하고 가까이 못 가는데 피가 낭자하고 근데 그렇죠. 이 엔톨리니 선생님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애를 가까이 가서 덮어주고 안고 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약간 콜필드가 이분은 약간 어른, 파수꾼이 될 수 있겠다, 나의. 내가 약간 인정한 어른 약간 위선자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 친구를 그렇게 피가 낭자한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옷까지 덮여주면서 그 애들을 이제 나름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도움을 준?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뭔가 진짜 어른의 모습. 어른인 거지. 그 위선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와도 된다는 대답을 듣게 돼요. 근데 그리고 이 쿨필드가 좀 상황이 이상한 그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 장면만 봐도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친구가 뛰어내리고 맞아요. 그렇죠. 그 동생을 잃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충격을 뭔가 굉장히 인생에 큰 좀 험난한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죠.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잘 몰라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렇죠. 근데 중간에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게 그걸 너무 파고들어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진부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얘 이런 이상한 행동들 위주로 흘러가다가 이런 사건들을 되게 덤덤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얘가 좀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와닿더라고요. 아이들의 시선을 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속으로 약간 불편하고 우울하고 그런 심정이 있는데 그게 다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나온 이제 거죠. 시대상 자체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가족이 죽고 그리고 뭐 가족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막 인간성 훼손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순간적으로 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도 처음에는 나는 이런 나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저 그냥 세상이 경멸스러우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이런 배경들이 조금 있는 거? 그 그렇죠. 약간 시대상이 좀 담긴 거.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 너무 덤덤하게 얘기했다. 네. 짧고 맞죠? 모든 게 다 분노로 표현되죠. 어떤 슬픔보다는. 그렇겠죠. 우리는 지어서 알겠을 때는 인간성이 말살됐다 이렇게 하시면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전쟁 이후에 이 책을 필두로 해가지고 점점 많이 나왔죠. 그렇죠. 반전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평화에 대한 그리고 피비랑 춤을 추죠. 못다한 한을 풉니다. 행복해요. 굉장히 춤추는 거를 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애가 되게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염세적이라고 해야 되나? 뿌리부터 그런 사람 아니야. 요조 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확실히 달라요. 요조 같은 인간이 춤을 추진 않잖아요. 그래 죽음으로 몰고 가지. 뭔가 흥은 있는 친구야, 확실히. 뭔가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맞아. 그 나이 또래처럼. 맞아.
나름 사춘기의 해방이 춤인가? 그럴 수도 있어. 말 없는 나의 몸짓의 표출. 근데 춤 잘 못 출 것 같아, 내 생각. 아, 그래요? 춤 굉장히 잘 출 것 왠지 같지. 못 출 것 그러는데. 같아. 자기가 가르쳐줬다 안 했나, 피비? 여자들은 다 잘 추는데 못 출. 그래서 그 여자도 춤을 잘 못 추니까 흥미가 없고. 그렇겠지. 한춤 좀 췄나 보네. 그리고 담배 피잖아요. 근데 피고 있는데 엄마 아빠 오는 소리가 들려. 아, 와우. 순간적으로 숨어버리죠. 자기 옷장에. 집이 내 여자친구 집인 줄. 연기 이렇게 빨리 그 냄새 안 나게 하고 옷장 가서 숨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피비한테. 갑자기 너 무슨 다- 담배 냄새가 나니까. 너 담배 폈니? 했는데 피비한테. 근데 네. 피비가 또 그거를 또 자기가 폈다고 얘기해요. 잠깐 한번 펴봤다고. 피비 진짜 착해.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애가 착하다고 해야 되나? 보통 내라고 못하는데.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생각도 좀 어렵습니다. 콜필드가 콜필드란다. 피비가 애가 아니야. 예. 콜필드가 애고. 알고 보면 피비가 눈 아니에요? 이거 망상인가? 그럴 수도 있어. 확실히 뭔가 더 좀 생각이 더 깊다고 해야 되나? 피비가 그런 행동이 많이 나와요. 오빠가 철이 없으면 동생이 좀 철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피비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엔 몹시 똑똑하고 이쁘고 그렇죠. 사랑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랑 똑같아. 그 동생 얘기할 때랑. 엘리. 난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 계속 피비의 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 요새 그런 거 있잖아. 내 고양이 자랑하고. 내 고양이 귀여운 거 좀 보세요. 이런 것처럼. 동생 귀여운 거 계속 자랑해. 근데 반면에 또 형은 굉장히 속물적인 인간으로 태어나. 맞아요. 뭔가 변절자 이렇게 헐리우드 대해서 가버려서. 맞아. 좀 반대되는 면이죠. 응. 그리고 이제 나가기 전에 피비한테 빨간 사냥 모자를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죠. 그 전에 받았어. 아, 그 전에 돈을 받았어. 아, 그 전에 돈을 받았죠. 피비가 너 돈 있니? 코 묻은 돈으로 이렇게 꼬깃꼬깃 주잖아요. 크리스마스 용돈. 피비한테 자기가 또 피비가 그렇게 철이 들어가지고 오빠 담배 핀 것까지 지가 뒤집어 썼는데도 불구하고 피비한테 자기는 떠날 거라고. 애 울리잖아요. 그렇죠. 난 떠날 거라고 그랬더니 뭐 내 춤 그거에 올 거냐 이러니까 못 온다 했나? 연극. 그건 꼭 간다고 꼭 했어. 간다고 했어요? 가고 나서 내가 갔다. 어쨌든 한다고. 나는 계속 섭으로 떠날 거다. 그러니까 피비 울지 뭐. 오빠가 지금 어디 모르는데 간다는데.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오빠가 가서 내가 불안해서 우는 게 아니라 아유 고쳐라다 죽지나. 그러니까 이 오빠가 지금 내 크리스마스 용돈도 줘야 되는 마당에 그만큼 돈이 없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코 묻은 돈을 받고 사냥 모자를 피비한테 주고 가요. 자기 분신을 주는 거야. 돈 받았어. 아 돈가? 1달러로 사서 몇 달러지? 9달러를 받아서 가나? 그 이제 모은 돈 이거 단데 오빠 가지고 가 이 말에 울컥해서 오열. 착하다. 그리고 이제 들키지 않고 나갈 때 왠지 좀 날 붙잡아주고 들키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느낌으로 자기 속마음 이야기하죠.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건가? 그치. 그렇죠. 또 자기만의 홍일밭에 파수꾼일 또 구원 요청 속으로만. 자기가 차라리 걸리면은 맞죠. 그 어쩔 수 없잖아. 아직 아이의 마음이 있는 거죠. 누가 잡아줬으면 좋겠고. 결국 그래서 앤톨리니 선생님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태학위가 안에서. 네.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줘. 그럼 진짜 좋은 거 많더라. 앤톨리니 선생님이 형의 그거 친구잖아요. 아, 그렇죠. 형의 친구. 형의 친구로 나오죠. 친구여가지고 되게 지적이고 똑똑하고 좀 약간 지적인 농담하고 막.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성인. 여기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홀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어른의 모습을 지적인 모습도 좋고 학생을 그렇게 이제 죽은 학생을 이렇게 자기 옷으로 감싸는 그런 모습에서 인격적으로도 약간 그나마 존경하는 어른 그렇죠.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말하는 스타일도 약간 너무 무겁고 권위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약간 농담스럽게 분위기를 재밌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는 이유가 있다는 설명은 안 하지만 아무튼 뭔가를 바라고 갔어. 그렇죠. 맞아. 뭔가를 말하고 왔죠. 이 대화 내용들 있잖아요. 네. 보면은 좋은 내용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면 네가 30살쯤 되었을 때는 어느 술집에 앉아 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학에서 축구를 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증오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끼리 얘긴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정도밖에는 교육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근데 뭔가 이제 와닿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더라.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진짜 홀필드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른들이 전부 다 홀필드의
이야기가 좀 시덥잖아요. 그렇죠. 그 시덥잖은 얘기를 듣다 보면 얘의 그런 아픔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다 시덥잖은 얘기만 하니까 잔소리만 계속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아무리 좋은 얘기, 옳은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사회인이 됐으니까 이 사람 얘기가 공감이 가는데 이제 자기 청소년 입장에서는 진짜 내 마음 이해를 못하고 계속 저런 소리만 하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하게 되겠죠. 얘기를 아무 좋은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모든 게 경험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그게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어떤 것. 아니 근데 이 콜필드를 만나게 되면은 난 뭐라고 해줘야 되나 생각해 보면은 나도 계속 이 학교 안 가고 이렇게 퇴학당하는 게 마음에 걸리니까 결국 내 어릴 때 기억 못하고 그렇겠죠. 천편일률적인 얘기를 하겠지. 맞아. 그럴 것 같아. 나도. 콜필드랑 싸울 것 같은데 왠지 자꾸 딴소리 한다고. 쇼니랑 얘기하는 거 상상이 안 된다. 쇼는 썩낼 것 같아. 아, 나는 화낼 것 같아. 지금이라면. 왜냐면 우리가 누나로 참고 있는 거야. 썩낸다, 어떻게 썩난다, 어떻게.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뭔가 자기랑 왠지 예전에 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게 불만스럽고 화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 조언이라고 싶고 맞아. 뭔가 자꾸 말을 하게 되지만은 사실 안 들리잖아요. 그 나이 때는. 그리고 그 감정 상태에서는. 그렇지. 근데 지나고 나면 맞으니까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로써 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걸 생각해요. 그냥 내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시다르타 느끼게 되지. 대단한 거야 시다르타. 왜 시다르타에서도 바주데바가 많은 말을 하진 않지만은 뭔가 행동으로서 자꾸 뭔가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겪어야 하나 봐. 그렇죠. 겪어야 결국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그렇죠. 그래도 이분 계속 좋은 말 많이 해요. 그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줄 수 없는 어떤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쿨필드 너도 약간 이 지금 너무 미래를 네가 지금 가질 수 없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을 너무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 드는데. 맞아.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을 지금 쫓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학교를 가라고 하죠. 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교육을 받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재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거 가치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 너를 알아줄 거라는 말을 넌지시하죠. 그렇죠. 아무리 네가 좋은 가치관, 좋은 생각 갖고 있어도 너가 학업을 이제 대학을 가서 정규 교육을 받고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그게 더 설득력을 갖출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품을 하게 되나? 네, 왜냐면 이 상태에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껴요. 계속 이제 콜빌드가 이런 좋은 말을 듣지만은 하품을 겨우 참지 못해서 하게 되고 사실 이야기 흐름 보면 콜빌드가 거의 제대로 피곤하지. 숙면을 취하는 그런 장면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맞아요. 네. 마음을 놓을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거기서. 불안하니까. 콜필드에 약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피비 말고는 못해. 그렇죠. 계속 사람한테 딴소리 이상한 소리 계속하고 친구 만나가지고 계속 성적인 거만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보내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꾸 주제를 빙빙 둘러댄 얘기를 막 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솔직히 선생님 누가 만나러 가? 그러니까 저녁 밤에 만나러 가가지고 굳이 가서 듣기 싫은 소리 할 거 뻔한데 가가지고 듣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내 상황을 얘기를 할 것 같아. 내가 이런 게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일절 안 하고 왜냐면 그냥 또 잔소리만 한다. 자기는 또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죠. 아, 저도 그랬지만 남자들의 마음. 그런가 봐. 남자들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나는 힘들지만 약해 보이기 싫은 겉에서 거야. 남들이 봤을 때는 나를 약하게 보거나 동정받기를 아, 하지 동정. 않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러 와봤다 이렇게 스웩이네. 근데 아니, 왜 보면 굉장히 스웩인 척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계속 술 마셔. 담배 피고. 근데 앞에 선생님이 엄청 구구절절 옳은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진짜 반전이야. 그치, 일부러 그런 거 여기까지는 정말 훈훈하게 안심. 느껴지는데 진짜 완전 위선의 끝판왕을 이제 보여주려고 밑밥 쫙 깐 것 같아.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정신이 혼동해서 오늘 녹음이 제대로 안 될 정도에 계속 이 생각만 나서 손을 왜 떨어? 이거 다른 원문, 다른 책 번역한 거 가져온 것이 잘한 것 같아요. 맞아, 오늘 난 맞아. 충격을 줬잖아요. 맞아, 이거 맞아. 진실을 알려줬잖아요. 아니 이 진실 때문에 계속 녹음 제대로 안 된다 내 마음. 그래, 이게 암살자의 책만이 자극이 아니야, 이 책이.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이게 이제 잠옷을 줘야 되는데 잠옷도 안 주잖아요. 잠옷을 처음에는 깜빡해서 잠옷을 안 줘가지고 그냥 팬티만 입고 네. 그 소파 같은 데서 자게 소파가 되죠. 기늘에서 자잖아요. 네. 자라, 나는 책 좀 뭐 되니까 너는 자라 이렇게 그렇죠. 불 꺼줘. 근데 술은 계속 또 따라.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이제 장면이 나오죠. 맞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그래서 잠시 깨어났는데 나 이거 못 읽겠어요. 너무.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는 누워있는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막 쓰다듬는 거예요. 저 머리라고 번역돼 있죠? 그 느낌 때문에 깼다고 하죠. 우리 책에서는 머리라고 되어 있어. 네, 머리를 그래서 약간 콜필드가 이 다음에 막 갑자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 너무 옷 놀라요. 갈아입고 막 이렇게 떨면서 옷을 갈아입고 가겠다고 막 하잖아요. 당황을 하죠. 그 처음에는 약간 오바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본인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오버한 건가? 그렇죠. 게다가 왜냐면 이 선생님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약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리고 차분히 얘기해요. 뭐가 문제지? 선생님 진짜 뻔뻔해. 아니 선생님은 약간 너도 그런 애니까 나를 만나러 온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야라는 그럴 수도 거야? 있겠다. 나한테 이 밤에 연락한 이유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우리도 읽으면서 약간 혼란이 왔는데 이게 그 전에 번역된 거에서는 네. 그게 아니었다고. 네, 그 머리가 아니죠. 이거 삐처리해야 되죠. 아니요, 이거는 아실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실 거야. 요즘 나온 번역본을 보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과거 번역본을 보면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오, 왜 저 그랬는지. 그게 아니야. 이전 거 갖고 싶다. 깜짝 놀랐어. 오, 그러게요. 쉽게 말했을 때 성추행을 당했죠. 성추행을 당했어, 직접적으로. 그렇죠. 마음 아프다. 오해한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성추행 당한 피해자들이 딱 이 패턴이잖아요. 내가 오해한 건가? 아유, 왜냐면 성추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경우 훨씬 많다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푼 사람인데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히 상상이 깨지죠. 그래서 그쵸. 이제 위선의 끝. 위선의 기성세대의 끝을. 위선의 끝을 보여줘. 진짜 뻔뻔해, 선생 끝까지. 그렇죠. 갔다가 돌아오라 그러고. 아니 근데 이제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만지고 있잖아. 그래서 앉은 채로. 그리고 자기는 이제 놀래가지고 천피트는 벌쩍 뛰어오를 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래 놀래서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별일 아니야. 그냥 여기 앉아서 감탄하고 있었지. 아이고. 또 그 부분에 뭔가 충격. 예. 그래서 정말 뭐 하고 계신 거냐니까요? 하고 물었어. 당황해서. 근데 이제 목소리를 좀 낮추는 게 어떻겠니? 난 그냥 여기 앉아서.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뭐 좋은 사람인 척 다 해놓고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뭔가 조금 어른스럽고 그래. 이런 모습을 인격자인 보여주면서 척 하는데. 그 위선적인 모습 안에는 그런 변태적인 위선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 심지어 콜필드는 학교에서도 이런 애들을 많이 봤다 하잖아요. 자기한테 네. 이런 추행을 하고 한 남자애들. 그것 그렇죠.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팠어요. 이 자기가 얘기하는데 이제 바지 찾아 입잖아요.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입을 수가 없잖아요. 막 긴장해서. 그러면서 학교 같은 데서부터 난 그놈의 변태놈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놈들은 나와 있을 때면 언제나 변태 같은 짓거리들을 하려 했다. 알고 보면 아픔이 많아요. 저는 이 학교 그만둔 것도 일부러 거기 가기 싫어서 그런가 싶더라. 그래서 이제 코필드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제 가방을 찾으러 가야겠다고 사실 대도 않는 명령을 거기서 타이를 빼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 그게 예. 그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상에 그런 약간 격식에 맞추는 거잖아요, 타이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실망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세상이랑 어른들의 위선을 이제 질려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진짜 진리지. 심지어 그렇게 가방 찾으러 간다니까 진리지. 지금 안 찾으러 간다고 그 가방 잘 있다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그 뭐야 자기는 이제
미친 듯이 몸을 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변태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난 바보처럼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수십번 가량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처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애 약간 어버버하고 동정 지키고 거기 약간 문제 있고.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걸 또 겪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어른들을 더 혐오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걸으면서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막 엘리 생각하면서 엘리랑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나에게 힘을 줘 하면서. 그렇죠. 뭐 기도하는 느낌 아니에요? 엘리. 엘리 나에게 힘을 줘. 하는 애한테 제발 제가 뭐 해주세요. 형아. 그러면서 뭐 또 상상을 하게 되죠. 이제 네. 내가 이제 완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돼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귀머거리에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살고 선수 요리도 해먹고 차에 기름 넣는 일을 하면 그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죠. 컨셉 중이야. 이게 그렇죠. 순진한 거지. 또 주유소에서 일하면은 그렇죠. 웬만큼 벌 거다. 아니 누가 이거 취직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약간 자기를 정화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죠. 자기를 그 상상한 거죠. 정화시키는 거. 귀머거리 벙어리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생기면은 아이를 또 어딘가에 숨겨놓고 직접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줄 거다. 동정하고 싶다가도 이런 부분에서 얘가 짜증나. 하필이면 왜 또 귀머거리에 벙어리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숨어서 살겠다고 자기랑 하고. 비슷한 이미지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것도 거죠. 그런데 약간 이런 게 자기가 봤을 때는 순수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말 잘 못하잖아. 자기 혼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자기 혼자서 약간 범죄화 해가지고 아까 수녀처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왠지 저는 퓨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순수라는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보면 아직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보는 깊이라기보다 약간 이미지로. 그렇죠. 근데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뭔가 험난한 세상에서 순수성을 지켜주고 이 싶다는 세상이 좀 본인이 이 세상이 너무 버거우니까 그 호밀밭의 파수꾼을 꿈꾸나 봐. 자기가 보호받고 싶은데 보호를 못 받잖아. 지금 어른들이 계속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떠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피비를 또 만날 생각을 너무 하죠. 순수해. 피비를 만난 이유가 있죠. 예, 연극 때문인가요?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런가요? 돈도 돌려주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피비한테 얘기하고 가야겠다. 피비 학교에 찾아가요. 그렇죠. 네, 쪽지 전해달라고. 그렇죠. 아, 이것도 참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아, 이런 행동 보면. 그리고 요조랑 달라. 여자랑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아유, 이때 이런 애 앞에 데미안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를 애 잡겠나? 애 잡겠다. 데미안까지 나올 안 된다. 완전 걔가 완전 어른. 데미안 만났으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그냥 목가적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피비가 다니는 학교를 가서 쪽지를 전하고, 그러니까 전하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는데 자꾸 자기 눈에 거슬리는 걸 발견해요. 낙서를. 낙서를 발견해요.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적혀있죠. 이런 18. 네, 요거 못하겠네. 이런 18의 낙서를 발견하고 어떤 변태가 이제 뭐 이렇게 썼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제 화장실 가려 했다든가. 그러니까 절대 애들이 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맞아. 대박이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포인트가 얘를 동정하다가도 좀 그래. 왜 애들이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그리고 자기 소심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면 자기가 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지우잖아요. 근데 지우는데 또 계속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 나중에는 아예 칼로 이렇게 그어놓으니까. 그럼 포기해. 그건 포기하죠. 못해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느꼈어요. 이제 뭔가 그렇게 어른이 돼가는 느낌? 그러니까 아이들을 순수한 채로 보호하고 싶었잖아요. 이런 거 못 보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자기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꼭 순수하지만은 그치. 하는 거를 문법적으로만 진짜 생각하니까 느낄 수 자꾸. 있죠. 사실 이거 누가 썼겠어? 아이들이 썼겠지. 맞아. 그치. 요새 애들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몰랐으면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도 있다는 거를 콜페이즈도 알게 되는 거고 맞아. 세상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변화하고 훼손되는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고 체념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쪽지 건네주고 박물관으로 들어가잖아요. 미라 무덤
저기 어떤 애기 둘이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애들 둘은 도망가고 좀 약간 으스스하니까 높게 얘기하니까. 맞아. 본인은 굉장히 아늑하고 평화로움을 느끼는데 여기서 또 색연필인가 빨간색으로 무덤 밑에 이런 C8을 발견해요. 이거 그건가? 약간 놀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세상 어디를 가든지 모두 이렇게 퓨어하고 순수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걸 상징적으로 마음 역으로 아프다. 너가 평안을 느끼는 그곳도 너가 생각하기에만 순수할 뿐이지 여기도 다 사람이 만드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늑한 데는 없다고. 아유. 그런데 시간이 돼서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피비 짱 건너편에서 귀여워. 짐 가방 끌고 와. 너무 귀여워. 그리고 나 오빠랑 함께 갈 거라고 해. 아, 얘들 PB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근데 이렇게 갈 거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 귀엽다고 하잖아요. 근데 콜필드는 처음으로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자기가 진짜 어른스러운 행동을 해야겠다고 느낀 것 같아요. 답답해서 미치지, 자기는. 네. 너 연극해야지 이러는데, 아니, 다 필요 없다. 신이 막 나가면서. 그러니까. 오빠 따라갈래. 오빠랑 오두막에서 잘 거라 하잖아. 사실 원래 콜필드가 하려던 행동이거든요. 귀여워. 본인은 근데 빡쳐. 그 어떤 여자도 오두막에 가서 살 거라는 말에 오케이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상한 소리라고 PB가 생각해. 아직 어렸어요. 근데 피비만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고 잘 아는 거지, 뭐. 그래서 달래잖아요. 오빠 가서 굶어 죽을 게 뻔히 보이는 거지. 오빠 너무 나약해. 나약해서 질질 짜는 모습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 오빠가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빠 죽을까봐. 자기가 파수꾼이야. 콜필드 파수꾼. 내가 좀 피비가 파수꾼이야. 그리고 어디 안 간다고 달래잖아요. 그렇죠. 그 해적마를 태워주잖아요. 그렇죠. 아유, 재밌게 탄다. 이게 너무 갑자기 웬 회전목마가 나타나가지고 그 놀이공원 가잖아요. 갑자기 회전목마 타는 게 갑자기 그런 게 나 너무 좀 깜짝 황당했어. 그 외국에는 공원에 회전목마 있잖아요. 맞죠? 그거 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용돈 돌려주잖아요. 한 번 더 타러 갈 때 가지고 가라 하고 자기 오빠는 왜 안 타는데 구경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PB가 회전목마를 타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오빠가 굉장히 이제 흐뭇해하는 장면이라 해야 되나? 행복감을 느끼죠. 말로 못할 정도로 행복하다 하고. 진짜 순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장면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잖아. 타는 모습. 우리 귀여운 피비 좀 보세요. 이 장면은 글이지만 뭔가 영화처럼 되게 이미지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잖아. 비가 와. 자기는 속 맞아요. 그 비를.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실현받은 주인공처럼 비련의 남자 주인공이 되는 나는 이런 시련이 와도 나는 이렇게 비를 맞아도 너는 그 회전목마에서 행복하게. 근데 회전목마에도 비 다 맞을 텐데. 입에 다 들어간다. 입 벌리고 타고. 그리고 피비가 이게 또 타러 가는데 빨간 사냥 모자 씌워주잖아요. 네. 오빠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 피비가 다시 오빠한테 주죠. 네, 씌워줘. 어. 오빠 이거 써 하면서. 비가 오거든 일단. 그래가지고 안 떠나기로 했죠. 그러니까 약속은 이제 그렇게 안 해놓고 떠나기로 했어. 이제 진짜 안 떠났다고 얘기해요. 밑에서.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시점이 좀 며칠 지난 뒤로 바뀌죠. 예. 결국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걸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나는 안 떠났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그 진짜 안 떠난 거는 맞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팠대. 얘기하세요. 그래서 전 떠나버릴 줄 알았거든요. 결국 집으로 돌아갔고 콜필드가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게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치료를 받게 되죠. 이제 정신병원에 간 것 같은데.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서 이제 9월부터 학교에 가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가 이제 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가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어른이 될 준비를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건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정신병원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네. 본인이 정신병원에서 형한테 해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두에 있었으면 저 형한테 형 뭐 이런 내 얘기 들어봐 이러고 쫙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으면서
본인이 그 며칠 동안 겪었던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가상일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형한테 해준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말한 게 막 후회된다고도 하고 보고 싶다고도 하고. 형도 와가지고 지난 토요일 지금 쓰고 있는 새 영화에 나올 영국 여자와 함께 이곳에 왔다. 그렇죠. 뭐 얘기하고. 또 영국 여자 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자기가 이때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보면 악감정으로 다 끝났잖아요. 안 좋게 끝났지만 자기 혼자. 결국에는 보고 싶다는 말을 하죠. 이제 그 보고 싶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끝나죠. 이제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제 이미 한 시기를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계속 그리워지니까 과거에 얼매여 살지 말고 이제 현재를 살면서 가라. 이렇게 이해했어요. 오, 그렇게. 과거의 순수성이 생각나는 거야? 근데 그 과거의 순수성이라는 것도 결국에 과거라는 그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도움될 건 없다는 거죠. 나는 정신병원에 간 이유가 이 세상 앞에 있었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위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점점점 극으로 치달아가지고 성추행까지 당했던 어른한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냥 상징적으로 콜필드가 그 시대에 뭐 청소년이랑 20대 청년층인데 이 시대에는 이 위선들 때문에 이 계층의 사람들이 10대, 20대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걸 대변해 주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청년들은 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이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이 주로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는 게 주제가? 이 책이 주로 다루는 주제가 가짜 허위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수없이 얘기했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주변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집과 차, 많은 돈, 아름다운 여자와 안락한 삶 이런 건데 그런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아까 얘기했 거 좀 그 션타르타가 자기가 이제 과거가 그립다는 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 얘기 들으니까 좀 나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얘가 이제 어쨌든 한 해를 지났잖아요. 엄청 아프고. 해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또 부쩍 커버린 거야. 마음도 몸도. 그 사이에 또 정신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또 어른스럽게 성숙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또 그 인정하는 모습, 현실, 약간 타협된 자기 모습과 또 과거의 그 지난 해지만 또 그게 그리워지지 않은가 싶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닌가. 변해버린 내가 과거의 나를 보면서 어느 정도 변했겠지. 그리고 이 의사 질문도 결국 너무 애한테 맞춘 질문이다. 학교에 가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지. 현실 질문. 어쩔 수 없죠 이런 거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제 자기한테 자기가 싫어했던 삶, 어른들의 삶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끝까지 선생님도 의사도 얘 진짜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공감해 주진 못해요. 근데 모르겠어 이게 열린 결말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왠지 뒷 이야기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여기 나오는 콜필드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면 머리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하고 맞아요. 생각도 많고 뭔가 작가 이런 쪽으로도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연기까지 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 얘기를 해봐요. 왜 이 책이 그런 암살자들의 그런 책이 됐을까요? 순수성, 파수꾼. 그러니까 순수성을 그 암살자들은 그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책이 당시에 히피들한테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뭔가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 시대가- 공허함. 마음속에 공허함? 세상은 풍요롭고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 마음에 뭔가가 이 세상에 그렇죠.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난한 사람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 별 희한한 모습 가족이라고 치면 가족이 뭐 죽어서 이렇게 온다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이렇게 없다거나 그런데 그 전쟁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남의 나라에서 가서 뭐 학살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 그런 것들 보면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게 먹는 데는 지장 없어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자꾸 풍요로워져요. 근데 그 사람을 규정짓는 게 점점 물질적인 거에 이제 뭔가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자본주의가 되고. 점점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더 발전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잠식이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그렇죠. 게. 그래서 어떤 사람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뭔가 내면적인 모습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이제 자본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이런 걸로 판단하니까 맞아. 그런 거에 대한 위선 이런 거에 대해 사람의 이제 인간성이 상실되고 그런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좀 반항적인 사람의 키워드가 됐어요. 그 제임스 딘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제임스 딘이 이유 없는 반항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반항한 캐릭터의 조상님이에요. 그렇죠. 그 시대 젊은이들의 상징. 그리고 이게 이제 각종 문화적으로 나중에 점점 발전돼서 이제 이런 이제 반전 운동도 나중에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되고 베트남전 같은 경우는 또 음악도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도 이 상황에 굉장히 연계를 많이 받아서 또 엄청 발전이 많이 돼. 특히 락 음악계에서는 이런 사회 메시지, 비판적 메시지를 던지는 가사나 노래가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젊은이들 뭔가 또 좀 생각하는 그런 의식도 많이 바뀌게 되고. 이런 좋은 책인데 잘못 읽은 극소수가 큰일을 벌여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겉만 봤을 때는 굉장히 반항적인 책이죠. 기성세대를 뭔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부정하잖아. 부정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기성도덕에 대한 불신하고 혐오감을 키워주는 세상에 책이라고. 대한 반항으로 점점 아이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개인으로만 보면 멋진 애잖아.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히피 문화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계점은 있는 게 그쵸? 그러니까 불만은 많아요. 근데 결국 대안점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이제 도시에 살면서 자기만의 성을 만들잖아. 그 안에서 그렇죠. 자기부터 향락을 즐기고 마약하고 그렇게 하면서 현실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흘러간 경향이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회상을 정말 잘 담아낸 책인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좀 느낌 되는 게 또 위대한 개츠비도 비슷한 것 같고 이 책에서도 이제 위대한 개츠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나오잖아요. 이 책에 개츠비도 그렇잖아요. 그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오직 개츠비만이 순수한 사랑을 그렇죠.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도 그렇고 너무 슬픈 게 이방인도 그렇고 이 책 뭐죠? 호밀밭의 파수꾼도 그렇고 개츠비도 그렇고 그런 주인공들이 항상 끝이 안 좋아. 이 책도 정신병원에 가서 결국에는 본인의 그 순수성을 어떤 거 성공을 못 시켰잖아요. 지금. 결국 공부 열심히 할 거냐, 타협해서 9월에 학교 가야 돼. 이방인은 이제 사형당하고. 그렇죠. 개츠비는 좀 살해당. 좌절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그리고 수레바퀴 아래서도 성장소설이지만 마지막에 죽잖아요. 결국 비극적으로 다. 이 책 중간에 보면 그 재밌는 부분이 호밀밭의 파수꾼 읽다 보면 중간에 나오잖아요. 좋은 책의 기준. 이 처음에 나와요. 제가 이거 다뤘어야 했는데 마지막에 다루게 되네요. 마무리 하실래요? 아니요, 읽어주세요, 그게. 여기서 콜필드에게 유일하게 이렇게 마음이 탁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네. 콜필드가 자기는 고전 소설들을 많이 읽었다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이처럼 때때로 웃음을 주는 내용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 이런 인정한 책들은 정말로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 책은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작가와 친한 친구가 되어 언제라도 전화를 걸어 자기가 받은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주는 책이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작가랑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그 책은 나의 좋은 책 리스트가 결국에는 아니라고. 이제 소통이 되는 책을 원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거나.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보면은 해밍웨이 책을 보고 가짜 책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 나오죠. 무기와 자리거라를 그렇죠. 가짜 약간 책이라 비판하는 하잖아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콜피트란다. 셀린저가 네. 셀린저 맞죠? 네, 셀린저가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해밍웨이가 종군 기자잖아요. 그래요? 온 거예요. 그 와가지고는 네.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간 자연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총을 시험해 본다고 이게 동물들 있죠. 좀 작은 동물들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 테스트. 근데 그걸 보고 셀린저는 그 해밍웨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자기는 이 순수함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큰 것을 인간이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인간성을 극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꾸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게 자기한테는 엄청 충격적으로 와닿나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은 다 가짜라는 식으로 이 책에서 약간 디스하듯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서로 생각하는 이제 가치관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조금 행위에는 큰 방향에서 환경이나 세계는 그걸 이제 뒷받침해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양의 사고방식.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양의 사고. 인간이 뭔가 정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복. 그래서 오히려 약간 셀린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동양적인 사상하고 좀 어울리고 맞지 않았을까? 알게 됐으면. 셀린저는 귀여워. 순수함이나 거는. 수줍은 사람? 맞아. 수줍고 커다란 것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작고 순수한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피터팬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었던 미국의 것 같아요. 가치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 싫어했잖아요, 이 책을 처음에. 어른들이. 그분 미국인 아니에요? 그분이랑 좀 맞겠다. 누구? 그것도 다른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쓴 사람. 월든? 월든 호숫가에서 자기가 집 짓고 자기가 자연에서 밥 짓고 막 해먹잖아요. 그 호숫가에서 지낸 이야기를 담은 책. 그 사람이랑 좀 맞으려나? 안 맞나? 흘러가서 맞을 수도 있죠, 본인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는 이 홀든 콜필드를 보면서 사춘기는 나의 힘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 힘으로 살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싸이월드 보면 장난 아니죠. 중2병이 나를 만들었다. 지워버리고 싶은 어제의 나.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면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똑같은데 약간. 새벽에는 자야 됩니다. 아, 네.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련과 고통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또 이렇게 그런 걸 못 겪고 너무 좋은 것만 겪고 좋은 것만 보고 자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한계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오냐오냐 잘한 것 같은 사람 보면은 자기만 생각하고 이건 편견일 수도 있지만 좀 남을 잘 이해 못하고 그런 건 있지만 좀 세상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 보면 뭔가 얼굴에서 기운에서부터 뭔가 자비로움이 좀 느껴지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시련이나 고통도 우리에게 괴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누구를 만나면 이별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을 하면 헤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듯이 이런 걸 겪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성숙해져가고 점점 인간적으로 변화간다고 생각 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콜필드는 나이 들면 황야 1위가 된다. 황야 1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 있으면은 그게 우리 인생에 참 뭔가 행복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콜필드처럼 이런 사색이나 이런 걸 겪으면은 확실히 좋은 뭐 어른 규정진단 그렇지만 어쨌든 잘 크는 것 같아요. 성장통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왜냐면 얘는 누굴 죽이거나 이렇게 소년원 갈 정도의 죄를 짓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사색과 고통 이런 건 실은 괜찮은데 집이 편안한 존재가 그러니까 그렇죠. 어른 내 가장 가까운 이 시기에 부모님의 좀 가장 안락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그런 어렸을 때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따뜻한 가정에서 시련을 좀 겪는 걸로 적당한 시련. 자자님 따뜻한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걸로. 고민이 많네요. 아주 훈훈하게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네이버에 페브레로 검색하시면 페브레로 스마트 스토어가 나와요.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잘 들으신 분들은 댓글 하나씩 꼭 남겨주시고요. 하트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